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에도 한국에서 비트겟이 점점 숨통이 조여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앱이 안 열리고 접속이 끊기면 그때는 마음이 아니라 자산이 먼저 얼어붙습니다.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하는 사이에 포지션 관리가 꼬일 수 있거든요. 막상 막히고 나서 움직이면 출금도 대응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옮겨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고 업데이트도 차단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길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고 갑자기 로그인부터 튕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의 일 같죠? 그런데 이런 건 늘 설마 내가? 하던 사람부터 멈춥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압박입니다. 정리하면 미신고 거래소는 한국에서 길을 좁히겠다. 이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기도 어렵고 어떤 분들은 VPN 같은 우회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는 선택을 하시죠. 지금은 그 선택이 현실적인 방어입니다. 그리고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진입이 막혀버립니다. 시작도 못하는데 기존 사용자까지 막히면 그때는 진짜 출구가 좁아진 겁니다.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히면 체감은 바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세금 이슈입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운로드 차단, 업데이트 차단, 그 다음은 접속 제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끊기면 복구는 사용자가 통제 못합니다.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대처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어느 순간부터는 앱이 낡아버립니다. 앱이 낡는다는 건 버그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로그인이나 출금 과정에서 오류가 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향후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만으로도 대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적으로 보자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선택이 확실히 마음이 편합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편하긴 한데 문이 닫히는 순간 그 편함이 족쇄로 바뀝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웹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안심하시면 그 웹도 어느 날 갑자기 느려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 방법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VPN을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요. 가능은 할 수 있지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초보자일수록 우회에 기대는 습관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안은 한번 뚫리면 끝입니다. 비밀번호가 새는 순간 계정이 털릴 수도 있고 피싱 링크 한번 잘못 누르면 출금 주소까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는 편해 보이지만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 쓰면 되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선물 거래 구조가 제한적입니다. 나는 선물로 단타한다 하시는 분들에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추후 세금 부과 예정까지 겹치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내로 갈아타는 걸 정답처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이동 속도가 빠르고 검색량도 확 올라와 있습니다. 그 5곳의 공통점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된다는 점입니다. 초보자분들한테 한글이 주는 안정감이 엄청 크거든요. 버튼 하나 잘못 누르는 사고를 줄여줍니다. 또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이 포함되어 있고 가입 이벤트로 $100를 지급하는 곳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건 조건이 자주 바뀌니까 저는 고정 댓글에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거래소로 옮기는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말고 움직이는 겁니다. 문이 더 좁아지기 전에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지금 롱이냐 숏이냐 이거거든요. 감으로 들어가면 계좌가 감기로 앓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신호를 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 방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롱은 착하고 숏은 나쁘다고 느끼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시장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 서핑을 하는 겁니다. 파도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타는 게 숏입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느냐? 첫 번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자주 나옵니다. 그 힘이 보일 때 무작정 쫓아가기보다 추세가 살아있나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대체로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들고 들어온다는 느낌이라 롱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꼭 보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같은 긍정적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FTF 승인 같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 롱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 잡느냐? 가장 기본은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이 유리한 구간이 자주 나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면 그건 위로 가기 싫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선 숏이 전략이 됩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숏 관점이 강화됩니다. 거래량도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이 올라가는 그림은 종종 다시 꺾이면서 숏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가 나오면 시장이 겁을 먹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는 데 도움됩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 전환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이 과하게 벌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지표들은 지금이 너무 과열인가, 너무 공포인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이면
매매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앞부분 이야기로 돌아가서 거래소 이슈가 있을 때는 더더욱 준비가 필요합니다. 앱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제한되면 매매 실력보다 접속 가능 여부가 승패를 가르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정말 유용한 꿀팁도 같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대비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를 더 쉽고 더 실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